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바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는데 그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하는 걸,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사견을 SNS라는 공적인 공간에, 물론 자기 SNS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표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올린 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서를 써라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요청서 쓰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게 요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는 거는 정진웅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직접 본인이 다른 검사하고 같이 들고 가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덮쳐서 그래서 폭행을 가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조사를 마친 조상철 서울고검에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독직 폭행으로 기소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다음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차장검사가 직권하고 있는, 피의자라는 건 한동훈 검사장 얘기합니다. 직권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는 실제 이제 20일이면 며칠 뒤죠. 며칠 뒤에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 직무 배제 요청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지난 12일에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 이렇게 오히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동수 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의자가 총장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무배제 요청이 부당하다, 그리고 그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사건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실력 행사 맞죠? 그러니까 독직 폭행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영장 집행 과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었다면, 그렇다면 뭐 그냥 폭행 치상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폭행 치상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독직 폭행이라고 서울고검에서 기소를 한 거죠. 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무죄 다툼이 치열하다? 그러면 유무죄 다툼이야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늘 치열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가해자는 나는 가해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근데 이건 전치 3주에다가 그 주변에 같은 검사, 그 다음에 그 법무연수원 직원, 이런 사람들 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 목격자를 다 조사해서, 독직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한 것인데, 그게 유무죄 다툼이 치열하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는 늘 유무죄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유무죄 다툼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장이 그게 치열할 거로 예상되면 그러면 직무배제 안 하나요?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대검감찰부장입니까? 법원감찰부장입니까? 이런 점에서 부당하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계속 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인 이유, 한동수 부장이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게 2월 14일 날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MBC 오보, 근데 그거는 오보라는 게 밝혀져서 지금 권한유착 아니냐 하는 의심을 오히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근거가 2월 14일인데 2월 14일 대화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취 파일뿐만 아니고 녹음까지 다 공개됐습니다. 그걸 들어본 사람들의 전부 다 거의 예외가 없다. 한동수 부장 같은 사람 빼고 예외가 없이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죄가 없다. 혐의점이 없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7월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사건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과연 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피의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다 하는 게 지금까지 아직 수사 매듭지었다고 뭐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끝났다고 보지만 저는 조작 미수 사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작하려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피의자 얘기를 하고 있다. 2월 14일 대화록 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추미애 장관과 정진웅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상상력에 의거한 범죄 구성 주장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저는 그 사실이 입증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월 14일 대화록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자, 이게 이제 왜 이중잣대라는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 저는 연루됐다고 보지도 않지만 연루됐다는 이유, 그거는 무슨 얘기냐? MBC 오보를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직무에서 배제돼서 좌천이 됐습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진천본원으로 이렇게 잇따라 단지 연루됐다는 거 하나, 그 연루도 근거 없는 연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직무배제되면서 좌천을 몇 번씩이나 당했는데 이 사람은 기소가 됐습니다. 연루 정도가 아니고 연루돼서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서 이 사람이 여기에 연루된 것이 틀림없구나 라는 검찰의 판단에 기초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고 며칠 뒤인 20일에 첫 재판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이죠. 그걸 여는데 자,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연루에 근거도 없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기소도 안 됐는데 직무배제가 되고, 정진웅이라는 사람은 연루 사실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서 입증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직무배제가 안 되고, 이게 이중잣대, 제가 보기에는 3, 4중 잣대가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직무배제가 됐을 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직무배제가 부당하다. 왜 그러냐? 이거는 뭐 아직 기소도 안 됐으니까 재판에 가서 유무죄 다툼도 예상 못 합니다. 기소도 안 됐는데. 그러나 이거는 수사심의위원들이 판단했듯이 바로 이거는 기소를 할 사안이냐 아니냐, 우선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기소를 할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그 사람은 직무배제를 했는데 이 사람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단 한 줄이라도 올린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정진웅이라는 사람의 이 형평을 놓고 볼 때 도대체 이런 역기준이 어디 있냐? 기준이 물구나무 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배제 요청 과정을 SNS에 올렸는데 검사징계법을 보면요. 검사징계법에 보면
직무배제 요청, 징계 요청, 이거는 총장의 권한입니다. 그 와중에 대검감찰부장이 거기에 참조로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건 검사징계법에 없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요,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검사징계법인데, 그 규정에는 검사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검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그게 총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요청, 그리고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총장 징계를 요청해서, 검찰총장 징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의 권한으로 법의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결재란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그 공개, 그 과정을 다 일반한테 공개하는 것이 과연 감찰부장으로서 적절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히 감찰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감찰을 했을 때, 감찰과 수사는 다릅니다. 감찰을 했을 때 이 감찰은 그 검사나 또는 그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 매우 사생활적인 요소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내용을 공개했을 때 이건 피의사실 정도가 아니고 본인에 끼치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은 바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만약에 이 감찰은 또 이게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감찰을 했을 때 뭔가 의심이 되지만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바로 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징계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 요청도 총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자기가 그 결재란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총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과정을 드러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자체가 징계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감찰의 기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 그 재청을 임명해달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의 정의감 내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사나 이런 곳에 감찰이라는 직책을 맡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우리법연구회가 뭐 그동안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판사들이 많이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감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과 정진웅과 같은, 어찌 보면 한동훈보다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훨씬 더 직무배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직무배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직무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배제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면 대검감찰부의 그런 그 조치에 순응할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대검감찰부, 더 크게 가서는 대검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앞으로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때 만약에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이 문제 제기를 안 했더라도 정진웅 때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소도 안 됐고 이 사람은 기소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한동훈 때 문제 제기를 안 한 사람이 지금 정진웅 때 문제 제기를 한다? 이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